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의료관계 법규 시간입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과목 시간이죠. 근데 그래도 의료법, 의료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수요일 수업 듣고 왔어요. 월요일에는 굉장히 기분이 막 언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나 하고 다운됐다가 오늘 수업이 딱 끝나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이제 수업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름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벌써 좀 다르죠? 그래서 내일은 더 하이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의료기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에 대한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요양병원 하다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의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여러분 흔히 이제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외과적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아니면 또 혹시 재활 환자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에 제외하는 그 환자들이 있죠. 감염병이라든지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또 치매는 그래도 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제외한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가 요양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신체 보호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 신체 보호대란 무엇이냐? 움직임의 제한을 막고 있는 그 도구인데요. 그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혹시 뭐 환자가 호흡기를 달고 있다던가 위관 영양을 해야 돼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걸 억지로 자꾸 빼려고 치매 환자여서 그걸 자꾸 빼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신체 보호대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내려져야 하는 거고요. 간호사 임의로 저 환자 저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서 진짜로 마지막에 신체 보호대 밖에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왜냐면 몸을 결박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시간만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 하면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서 반드시 동의를 문서로 받아놔야 합니다. 문서 중요하죠. 문서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급식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 병원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말합니다. 병원의 종류 9가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종합병원, 그다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병동이 있는 병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에서의 급식은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별이 되고요. 병원 환자식 보시면 뚜껑 덮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특별히 또 전염 환자를 위한 식기는 일반인 환자와 구별을 해가지고 멸균 소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인성 전염병 환자, 이질이라든가 콜레라, 장테푸스 이런 환자의 음식, 환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릴 때도 소독 후에 소독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홍보냈죠. 그리고 소독 후에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급식을 관련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연 1회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반드시 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급식 관련 종사자의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의료기관은 명칭을 지을 때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기관의 종류라 하면 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뭐 의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붙이고 만약에 의원이라고 그 무슨 병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병원이라고 한다면 고유 명사를 앞에 붙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붙이고 싶은 그 병원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제1 그 붙이고 그다음에 그 전문의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의 경우는 이 사이에 자기가 전공한 진료 과목을 적게 됩니다. 만약에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병원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에요. 의원급. 의원급은 그 의사 면허 자격은 있지만 전문의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원급일 때는 여기에 진료 과목을 쓰는 게 아니고 끝에다가 진료 과목 해가지고 자기가 진료 볼 수 있는 과목을 명시를 해주는 거죠. 뭐 내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법칙을 가지고 그 명칭을 그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단체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의료법인 설립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법인을 해산할 때는 해산 시에는 또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산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도지사에게 이게 그 상대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진료 과목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이 진료 과목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진료 과목이 뭐 세분화돼서 들어간다면 뭐 내과, 신경과, 뭐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헷갈리는 게 뭐 흉부외과라는 게 있어요. 흉부라고 하면 그 몸 속에 있는 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내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흉부외과라고 기억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치과병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과가 있어요. 구강안면외과, 치과 보철과, 교정과, 뭐 소아치과, 치주과, 구강내과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이 있다는 것도 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진료 과목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표시를 옳은 것을 잘 찾으실 수 있는데 흉부외과를 흉부내과로 바꿔서 나온다던가 구강내과인데 구강외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시지 않고 확실하게 진료 과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료기관 단체 연결해서 해볼게요. 그 여기서 의료법인과의 설립과 해산에서 보면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는 그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자격 정지에 관해서 배우거든요. 자격 정지 안에 그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가 포함이 돼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자격 정지를 먹는다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배우기 이전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에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코로나에 효과적이다 해갖고 임의로 진료를 막 투여를 한다던가 그런 진료 행위를 하면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병원과 특정 약국과 담합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 약국으로만 가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담합하는 것 행위도 안 되고 의료에 관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해서도 안 되며 부당한 의료 그 진료비를 청구하는 뭐 그런 진료를 요구한다던가 뭐 과하게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라던가 이런 것도 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게 노출이 되면 이제 자격 정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허가의 취소 보겠습니다. 그 의료법인이 설립이 허가가 됐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의료기관에서 개설을 원할 때 그 개설 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설립을 하겠다고 말한 뒤에 2년 안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개설 허가가 취소당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 그런 어떠한 그 위반이 돼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만약에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걸 계속 고치지 않고 그래서 위반이 됐다, 뭐 이런 경우는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된 게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광고와 감독 부분 보겠습니다. 의료 광고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의료 기술에 따른 평가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그러니까 새로운 의술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직 평가가 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광고를 과대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오인할 만한 그 우려의 내용을 내민다던가 뭐 그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 범위를 이거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찝어주시는 거 저도 같이 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이게 나름 중요 내용만 제가 요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이라도 완벽하게 아시면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도와 명령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기관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병원이 중단했다. 그래서 그 의료 중단으로 인한 뭐 집단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뭐 그러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한테 업무를 다시 개시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시정 명령이죠. 어떤 법을 위반해서 어겼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시정을 하세요라고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설 허가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 또 여기 나오죠. 이번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 범위 안에서 정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냐면 개설한 허가를 다시 취소시킨다는 거죠. 그 개설 신고를 하고 허가 신고를 한 뒤에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개설 허가 내준 걸 다시 취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파트에서나 의료법이라면 다 나오는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할 때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그 자격 외에 다른 과를 뭐 진료를 받다던가 그런 의료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자격 정지 부분입니다. 자격 정지도 중요해요. 자격 정지 안에 의료인,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격 정지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아니고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사람 혼자서 혼자 개인적인 견해로 무조건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 상태에서
이 부분 안에 범위를 어겼다 하면은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정지하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나 의료용품을 다시 재사용한 사람,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의사들이 띄죠. 거짓 작성하거나 발부한 했을 경우, 그다음에 태아 성감별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 기사 업무를 또 의료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했다던가, 그다음 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짓 청구 뭐 이런 것들도 드는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뭐 진단서 거짓 작성, 뭐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격 정지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숨가쁘게 많은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책의 장수로 따지면 엄청난 장수인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만 위주로 쏙쏙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의 내용은 처음에 한 번은 읽어보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저처럼 표시해 가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가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좀 알면서 공부가 되니까 저는 좀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요점 정리해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 의료관계 법규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